스튜디오 지브리 해체로 아쉬웠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브리 출신 제작진이 모여 만든 스튜디오 포녹의 성장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입니다. 메리와 마녀의 꽃. 빨간머리 소녀 메리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할머니의 시골집에 살게 됩니다. 메리는 신기할 정도로 실수투성이지만 동시에 호기심 많고 씩씩한 소녀인데요. 영국의 전원 생활은 평화롭지만 심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소년 피터와 앙숙이 되고 마는데요. 피터가 메리의 콤플렉스인 빨간머리를 두고 빨간머리 아기 원숭이라고 불려댔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길 잃은 고양이 한 쌍을 따라갔다가 신비로운 숲을 발견한 메리. 그곳에서 마녀의 꽃 야간 비행과 마법으로 봉인 듯 빗자루를 발견합니다. 야간 비행 꽃으로 얼떨결에 마법의 힘을 얻은 메리는 빗자루를 타고 신기한 마법 학교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에 우쭐해진 메리의 실수로 그만 피터가 커다란 위험에 처하고 맙니다. 과연 메리는 피터를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메리와 마녀의 꽃은 영국의 아동소설 더 리틀 브룸스틱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지브리 흥행작 마루 및 아리에티를 연출한 요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의 신작인데요. 사실 지브리의 계보를 잇는다는 거창한 선입견보다는 요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의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국민 여동생 스기사키 하나가 주인공인 메리의 목소리를 연기했고요. 너의 이름은의 카미키 류노스케가 피터를 연기했습니다. 먼블축구 교장 역의 탤런트 아마미 유키. 일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의외의 즐거움일 것 같은데요. 또 안개 낀 숲과 영국식 정원 풍경의 작화가 동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사실 메리와 마녀의 꽃은 요네바야시 감독의 전작인 추억의 마니와의 연결고리가 많이 떠오르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법, 마녀, 비밀, 안개, 또 할머니와 손녀 간의 운명적인 연결고리 같이 설정상 두 작품 간에 공통점이 많아요. 마니에서도 집안 사정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간 소녀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설정이었죠. 그리고 추억의 마니에서 메리와 마녀의 꽃에 대한 소위 떡밥을 많이 뿌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니의 주인공인 안나가 시골집에서 발견한 고양이 낙서가 있었죠. 피터의 고양이 기브와 티브를 암시한 것 같네요. 또 마니의 어머니가 안나를 보고 마녀라고 부른다던가 후반부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던 푸른색 방울꽃같이 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스터에그가 있었죠. 추억의 마니 같은 경우는 성인을 겨냥해서 상당히 심오한 철학을 미학적으로 그린 작품이잖아요. 예쁘고 동화 같은 미야자키 하야오식 애니메이션을 보러 갔다가 어헉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매니아층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지만 당시 흥행면에서는 난항을 겪었죠. 이번 신작인 메리와 마녀의 꽃은요. 상당히 연령층이 어려진 느낌이고요. 심플하고 역동적이고 또 상당히 클래식합니다. 강렬한 오프닝 액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선보이는데요. 들장미 소녀 캔디 그리고 빨간머리 앤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천방지축 소녀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이게 클리셰인가 노스텔지어인가를 두고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지브리 스타일 치고 역시 교훈이 빠질 수가 없죠. 누구나 어릴 적 하나씩은 있다는 외모 콤플렉스가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성장을 위한 열쇠가 됩니다. 메리의 목소리를 연기한 스기사키 하나의 소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의 콤플렉스가 누군가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마법이다 라고 했었죠. 또 마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고 말겠다는 그런 메리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관객을 위한 조금 다른 교훈도 있는 것 같죠? 이 세계엔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힘이 있어 라는 멘트가 등장하는데요. 관념적으로는 타인이나 사회, 자연의 고통으로 얻은 권력과 부, 또 그 외 다른 부당한 이익 전반을 말하는 것이겠지만요.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이 떠오르네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비극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계가 여전히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나요.